육지에 있지만 바닷물과 만난다는 호수는 접근도 쉽지 않았다. 탐사대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산비탈을 타고 만들어진 좁은 계단을 힘겹게 올랐다. 바다에서 멀지 않은 그러나 산과 바위로 둘러싸인 독특한 지형. 눈앞에 펼쳐진 바라쿠다 호수는 우선 깊은 바다까지 비출 것 같은 투명한 물 색깔 때문에 눈길이 갔다. 호수 주변의 풍광을 거울처럼 비춰내고 있는 맑은 물. 육안으로 보기에도 크기가 작은 여러 마리의 고기가 떼를 지어 헤엄쳐 다니고 있었다.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곳이라는 특징에 걸맞게 해수어종과 담수어종이 육안으로 확인됐는데 순담수에 가까운 메기목어류가 서식하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완전 바닷고기인 정경이과 대형 정경이과 어류가 이쪽에서 헤엄치고 있는 걸 봐서는 아마도 바다하고 이 호수하고는 조금 일부 지하 쪽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탐사팀은 본격적으로 호수 전체를 자세히 탐사해 보기로 했다. 기수 지역에서 쉽게 눈에 띄는 망두거가 가장 흔하게 목격된다. 깊이 들어갈수록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 어종이 점점 늘어났다. 녀석들의 먹이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다슬기를 깼을 때 반응을 확인해봤다. 먹잇감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건강한 상태를 보여준다. 호수의 바닥은 오래전에 형성된 화산재로 덮여 있었다. 성인팔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두껍게 퇴적된 화산재. 화산 활동의 증거는 폭발 당시에 탄 것으로 보이는 바닥 깊숙한 곳의 나무 조각에도 남아 있었다. 호수 밑바닥의 온도는 평균 온도가 34도. 해수와 담수 비율이 7대3 정도의 비율인 호수는 바닥에서는 아직도 온천수가 솟아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다. 바닥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온천이 솟아오르는 바라쿠다 호수. 그 안에서도 생명 활동은 왕성했다. 하지만 호수 속에서 확인되는 물고기 종류들은 다양하다고는 하기 어려웠다. 민물과 바닷물에서 사는 종류들이 두루 확인됐지만 그 종류가 풍부하지 않은 것이다. 온천과 담수와 해수, 그 조합이 생물 생장에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밑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천수 때문에 그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생물들, 그 따개비라든가 페루라든가 아니면 다른 저생물들이 숫자 굉장히 적어서 상대적으로 어떤 생물 다양성도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수중 탐사 장비를 고스란히 부착한 채 호수 인근의 바다로 이동했다. 바라쿠다 호수와 인근 바다의 생태계 구성을 비교해 보기로 한 것이다. 새끼를 타고 바위산을 넘으면 곧바로 바다로 나갈 수 있었다.
바라쿠다 호수와 바다 사이 거리는 불과 20m. 그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두 곳의 생태계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 호수와 바다의 고기들은 그 크기에서부터 차이가 확인됐다. 산호는 호수에서는 자랄 수 없는 바다의 자산이다. 산호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탐사 중에 보기 드문 생물종을 발견했다. 국제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류. 화려한 문양을 가진 열대어종도 여러 종 확인됐다. 바라쿠다 호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생물이 바다를 근거지로 살고 있었다. 섬 인근에서 장소를 이동해가며 탐사를 이어갔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다양한 생물종이 확인됐다. 물고기 종류뿐 아니라 산호나 해조류의 종류도 다양했다. 화려한 문양을 가진 열대어종 종류도 장소를 옮길 때마다 새로운 종류가 목격됐다. 여기 있는 우점종들은 대부분 자리돔류가 대부분 우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미잘이 있는 곳에는 흰동가리류도 뭐 한두 마리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성게가 있는 곳에는 황학치류가 한두 종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바다의